2020년 11월 13일의 금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들으시기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마이크 세팅을 정말 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만져봤는데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 상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특별하게 뭐 불에 낀다거나 뭐 들으시기에 불편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시면 채팅창으로 언급 좀 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지금 능력이 닿는 한도 내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주 동안 일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 살가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누구셨지? 그 취업에 성공하신 분 스카이TV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취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바로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김프로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프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20살 군인입니다. 전역까지 8개월 남았네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2주 뒤에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원래 골프 선수를 준비 중인 프로 준비생이었고 입대 전 세미프로 테스트에서 한 명 차이로 떨어지고 제가 계속 방황하면서 지내다 군입대했네요. 대학교도 충남 근산에 있는 제2대에 입학하고 바로 휴학하고 이름도 못 들어본 4년제에 와서 전역하고 프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야도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뭘 공부해야겠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일하시는데 돈 많이 드는 운동 뒷바라지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실 것 같고 고졸 취업도 생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골프부라 생기부는 그냥 딱 졸업할 정도의 출결이라 취업도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기술 배워볼까 생각 중인데 나중에 제가 사업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술 쪽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부모님한테 골프 져서 불효하는 것 같고 골프 안 치고 공부하자니 공부는 중학교 때 손을 놨습니다. 계속 골프를 쳐야 될까요? 아니면 생기부 안 보는 회사를 알아보고 취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장 기술도 관심 있는데 일이 많은 현장직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네, 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자리에 계시는 게 사연자 진행할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바로 할 수 있고 티키타카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연만으로 제가 가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연만으로. 사연의 내용만으로 이제 유추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그 사연자분이 계시면 바로 물어보고 질답을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의 사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질답을 할 게 몇 개 있어요. 물어봐야 될 게. 자,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일단 20살 군인이고 하나 칭찬드리고 싶어요. 네. 네. 군 문제를 일찍 해결한 건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2주 뒤에 바로 입대를 했대요. 와, 이거 정말 빠른 건데. 이렇게 입대가 가능한가? 고등학교 졸업 후 2주 뒤에 입대. 그 지금 20살이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몇 년생이지? 지금 01년생이네. 맞죠, 여러분? 지금 01년생인데 입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야, 01년생. 입대해가지고 졸업 후 2주 뒤면 졸업이 보통 2월달 중반이니까 2주 뒤면 3월달이네요. 거의 3일, 3월달에, 그러니까 01년생 3월달에 입대해가지고 지금 와, 8개월. 와, 이거 엄청 빠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군대를 빨리 들어온 사람 처음 봤거든, 사실. 특히 요즘에는 군대 빨리 가는 것도 나름 이득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아, 그래요? 야, 아니,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님이 사회 나와보면 알아, 이거는. 지금은 몇 개월 늦게 가나, 뭐 1년 늦게 가나, 빨리 가나, 이거 잘 못 느낄 텐데, 나와보면 알아요. 나와보면 압니다. 이 군대 빨리 갔다 온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보통 저게 빨리 가고 싶어도 저렇게 못 가거든요, 사실.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진짜 빨리 가는 게 뭐냐? 보통 대학교 1학기 1학기 마치고 바로 가는 게 제일 빠를 거야, 아마. 와, 정말 빠르네, 이거는. 거의 최단 기록 왔네요. 이거는 근데 정말 나중에 님이, 네, 기억 이형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나중에 님이 이제 전역하고 나오면 느끼게 될 거예요. 님이 전역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님 친구들 중에서도 군대 안 간 친구들 많을 거예요. 장남하건대 님이, 성진슬이 8,500원 감사합니다. 님이 장남하건대 제가, 님이 군대 전역하고 나와도 군대 입대 안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님 주변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군대 갔다 왔잖아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니보다 더 선배입니다. 예, 저는 군대 갔다 온 지 꽤 됐어요. 왜 군대 일찍 갔다 온 게 좋냐 하면, 무조건 일찍 갔다 오는 게 좋아요. 뭐.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티가 안 나요, 이게 사실. 뭔가 진행하려고 해도, 뭔가 있잖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군대라는 압박 때문에 제대로 뭔가 집중을 하기도 좀 그렇고, 솔직히 20살 내가 대학교 입학한다 하더라도 마냥 놀거든, 사실. 군대 때문에. 다들 대부분의 어떤 마인드가, 에이, 군대 갔다 와서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좀 방탕하게 보낸단 말이죠, 사실. 대학교 생활을. 대학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대학교 들어간 친구 보면 막상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기보다는 그냥 워낙에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때문에 머리가 쪼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막 미팅도 하면서 이제 머리 이제 나사가 딱 풀리면서 막 술 빨고 논단 말이에요, 그냥. 밤새고. 정말 정신이 올고지 바뀐 친구가 아니면 되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저 때랑 다르게 워낙에 취업이 힘드니까 1학기 때부터 빡세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렇다 선 치더라도 막상 우리가 이제 군대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아무리 뭐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까놓고 얘기해서 무슨 뭐 프로게이머로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연예인 기획사에 들어가가지고, 연예인 기획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가 가수나 뭐 연예인 해가지고 뭐 작품 활동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많은 인기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치면 막상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대학교 그냥 그럭저럭 다닌다고 그게 다예요. 빨리 갔다 와서 빨리 내 인생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는 큰 재산이 될 겁니다. 이제 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자면, 어 근데 골프로 돈을 벌 수 있나요, 근데? 골프가 엄청 잘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스포츠 아닌가? 우리나라에 골프로 돈 번 사람 중에 최경주 말고는 없지 않나요? 골프가 아주 잘해야 되는 스포츠 아닙니까? 아주 잘해야 되는 스포츠. 솔직히 골프는 남자보다 여자 이제 골퍼들이 워낙에 성적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골프 자체가 우승이나 어떤 입상권에 들지 않으면 돈이 안 되지 않나, 이게? 골프로 만약 입상을 못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없지 않나요, 여러분? 프로를 따서 레슨 강사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레슨 강사는 직업이 불안정하잖아요. 레슨 강사가 돈이 됩니까, 근데? 그 별게 없다고요? 근데 레슨 강사 할 정도가 된다면 아주 잘해야 되지 않나요? 아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2대라고 하면 중부대학교 아닌가? 맞네요. 바로 맞췄네요. 네.
예. 제 금상 가니까 딱 아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딱 거기네요. 그렇군요. 네. 근데 본인이 확신이 안 느껴진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님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프로로 골프 선수도 만약에 두각을 나타낼 것 같았으면 군대를 늦게 가서라도 제대로 배워오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님이 생각해봤을 때 군대를 일찍 간 이유가 뭐였어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간 거잖아요. 막상 이 골프로 내가 제대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를 일찍 가겠다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입대를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그동안 군대를 갔다 오면서 손을 놨다는 거예요. 본인도 인정하시죠? 특히 골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윙과 어떤 그런 이 퍼팅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감이라는 거. 왜냐하면 군대에서 우리가 뭐 삽질하고 이제 삽질 곡괭이질 하면서 그 감각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데가 굉장히 참 뭐 같은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회에서 어떤 그런 각 분야의 재능과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군대라는 데 딱 들어오면 다 제로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제로베이스가 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똑똑했던 사람이 군대에서 힘든 거 많이 겪고 갈굼 많이 나오고 하면 바보가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님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군대 입대를 했고 군대 가가지고 골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골프를 못 하잖아요. 18개월 골프 못 해가지고 나오는데 다시 골프를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골프를 다시 배우는 거는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뚜렷한 재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뚜렷한 재능과 피지컬이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이 골프 배우는데 부모님 등골이 희잖아요. 만약에 뭐 했는데 안 되면 돈하고 시간만 꼬라박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군대에서 군 생활로 네, 알겠습니다. 남진이. 투네이션을 좀 보내주시지. 네, 고맙습니다. 이미 군 생활로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는데 일단 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군 생활로 이 골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나 메커니즘이 다 박살났어요. 다 날라가서 새로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골프가 뭐 상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군대 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되지 않는데. 님도 골프를 다시 배우겠다 생각이 안 드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지. 만약 골프를 배우겠다 마음먹었으면 저한테 고민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 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그렇죠. 김프로님. 님이 그냥 골프를 나가서 그냥 골프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먹었으면 저한테 사연을 굳이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골프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안 드니까 저한테 에이 그냥 골프 안 해야겠다. 근데 아직도 골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골프에 대한 미련을 확실하게 적기 위해서 이 골프도 돈 엄청나게 많이 깨지잖아요. 음,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루스펙에 생기부까지 안 좋으면 회사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골프 한다고 뭐 다른 자격증도 해놓은 게 아니고요. 내신도 안 좋고요. 거기 생기부도 안 좋아요. 요즘에는 생기부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님이 고졸로 들어간다고 하면 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뻔하죠. 생산직이죠, 생산직.
고졸로 받아주는 건 생산직입니다. 물류 같은 거에도 지게차 자격증이 있어야 돼. 지게차 자격증도 없고.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입은 잘 안 쓰거든요. 경력자 쓰거든요. 왜냐하면 물류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짜한테 지게차 모이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게차를 좀 몰아본 사람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졸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딱 뻔하죠. 생산직입니다. 근데 생기부가 안 좋다고 이제 무스펙이 좀 생기부가 안 좋아요. 뭐 군대를 빨리 갔다 하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웬만한 생산직 중에 생기부를 안 보는 데가 없어요. 근데 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생기부 안 보는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고졸로 들어가는데 생기부 안 보는 회사가 있을까 과연? 일반적인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단순 고졸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맥으로 입사하는 게 아니면 뭐 주변에 뭐 삼촌이거나 뭐 큰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솔직히 들어가는 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뭐 일을 하겠다는 건 좋은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이미 보통의 그 비슷한 어떤 친구들보다 밀린다는 거예요. 그 님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류 뚫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고졸로 들어갔을 때 가장 보는 게 두 가지예요. 그 내신 성적, 생기부 거의 웬만하면 내라고 할 거예요. 생기부 내라고 했을 때 뭐 내신 성적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출결 볼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보거든요. 내신 성적, 출결. 이 두 가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격증. 이 세 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계단의 바위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단의 바위치기. 그래서 바로 들어가기 힘들 거예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설령 있잖아요, 김프로님. 설령님이 어디 회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은 회사가 아닐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님같이 아무 자격증도 없고 내신도 안 좋고 생기부도 완전 빵꾸 난 수준인데 나 같은 사람 받아준다. 아니 나보다 좋은 사람이 굳이 나 같은 사람 받아준다. 그럼 그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주 나간다거나 일이 졸라 빡시다거나 아니면 뭐 도급직 같은 거, 뭐 금방 잘리고 한다거나 사람을 그냥 개같이 부려먹는. 그게 설령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밖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하루 일하고 간두는 뭐 그런 일을 할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일하면 이제 경험이라고 하면 경험이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경험 안 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괜히 했다가 트라우마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공장에 대한 서쪽 TV님 먹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보시면 부모님이 어, 맞벌이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부모님이 어떤 일 하시는 거, 뭐 자영업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잠도 못 주무시고 일하신다고 했는데 뭐 장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보니까 부모님이 약간 그 가게 같은 거 왠지 같이 부부끼리 같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잠도 못 주무시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잠도 잘 못 주무세요. 왜냐하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말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뭐 시장 같은 데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새벽에 가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하면 밤늦게 오거든요. 그 다음날 준비까지 하면 잠을 별로 못 주무세요. 아버지는 건설이고 어머니 유통 쪽이라고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거 어때요? 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거 어때요? 아버지한테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건설 쪽 일한다고 하면 건설이라고 하면 그거네요. 그 약간 그 노가다 쪽이네. 보통 노가다를 보통 이제 좋게 얘기하면 건설업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네. 약간 현장에서 공사 같은 거 따와가지고 같이 이제 뭐 노가다 뛰는 사람들 팀 꾸려가지고 뭐 건물 짓는데 투입돼가지고 작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 소장관 노릇 해가지고 어디서 오더 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오더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 이제 그 일꾼들 몇 명 이제 모집해가지고 팀 꾸려가지고 작업하시는 거. 그런 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는 모른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야 이거는? 이건 자식으로서 좀 마이너스인데? 아니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같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부모님 중 용돈 받아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른대요. 물론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건설이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여러분. 뭐 대기업 건설사에서 무슨 이제 건설 쪽에 일할 수도 있는데 뭐 건설도 뭐 여러분 노가다가 건설이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 노가다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타일, 타설, 배관, 미싱. 이거는 자식으로서 좀 안 알려준다고요? 어쩔 수가 없네.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안 알려주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일이 워낙 힘드니까 일이 힘든데 자식이 괜히 아니면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말이 건축이지 막상 가보면 막 엄청 힘든 데서 막 그 성명가도 마셔가면서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데 차마 자식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해주기 싫어가지고 이제 그냥 건설한다. 건설 쪽 일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건설이면 노가다일 가능성이 커요. 제 주변에 다 노가다 하시는 분들 보면 왜 부모님 왜 그 직업란에 적으면 다 노가다를 안 적고 건설업에 적었어요. 건설업. 근데 대부분 건설업에 적은 사람 대부분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노가다였어요. 아, 참.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님은 김프리만한테 어떻게 하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혹시 이런 얘기 해봤어요? 그 뭐 식사할 때 해가지고 나 그 그냥 골프 안 하고 다른 거 해볼까? 뭐 이렇게 얘기 꺼낼 수도 있잖아요. 아직 얘기를 안 꺼내봤어요? 음, 그런 얘기를 일찍 안 꺼내봤어요, 부모님한테. 아버지는 대학까지 골프까지 갔는데 계속 하라고 하라고요? 아, 근데 본인이 확신이 없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하려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조금씩 다른 일 하면 어떨까 이러면 물어보면 자리 피한다고요? 아, 어머니는 어때요, 어머니는? 엄마한테 이거 얘기해, 엄마, 나 그냥 골프 그만두고, 아, 나 골프 이제 이거 해보니까 도저히 실력이 안 오르는데, 돈만 많이 들고 그냥 엄마 나 다른 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 꺼내봤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는. 아버지보다 엄마한테 얘기하기 더 편하거든요. 어머니는 또 어떤 입장인지 네, 궁금합니다.
또 이런 얘기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더 이제 말이 더 잘 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특히 또 어머니도 일하시니까 대화가 더 잘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부이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돈을 벌이시기 때문에 경제활동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시면 또 잘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는 아버지 말 들여 있어가지고. 아, 전형적으로 이제 집에 좀 대화가 잘 없네. 말이 잘 없네요, 이게. 아, 답답할 만하네. 혹시 부모님이 경상도 사람인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경상도 사람인가? 둘 다 말이, 약간 말수가 좀 없네요, 이게. 집에 가면. 대화가 없는 집이네, 대화가 없는. 정말 효도하는 건 열심히 해서 프로가 되는 거야 라고 하신다고요? 근데 프로가 되는 게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프로가 되는 게. 근데 골프 선수가 프로 되는 걸로 끝나는 건가?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예전에 개그맨 중에 김국진 씨 아시죠? 김국진 씨도 프로 도전했다가 물 먹었잖아. 엄청 오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 거의 10년 도전하지 않나? 10년? 그 김국진 씨가 한번 그 방송에서 막 개그맨으로 엄청 잘 나갈 때 있었거든요. 유재석보다 더 잘 나갈 때 있었어요. 강호동보다. 근데 갑자기 도전 골프하겠다고 사라져가지고 10년 동안 골프한다고 했는데 그때 프로 승급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가 그게 되는 게 엄청 까다롭지 않나요, 그게? 근데 프로 된다고 해서 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프로 됐으면 이제 프로 선수로 뭔가 그 대회에서 성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프로도 단계가 있는데 세미 투어 단계가 있다고요? 너무 힘들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걸 했으면 그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 이거네요. 그냥 그거 다른 거 하지 마. 넌 골프나 해가지고 그냥 이제 뒤 달아보지 말고 그것만 해. 이 말씀이네요. 근데 프로님의 입장에서 난 궁금해요. 이게 그러니까 프로님 그거잖아요. 막상 해보니까 내가 그 단계로 도저히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걸 해볼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내 노력과 어떤 재능만으로 올라서기 힘드니까. 근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프로 이제 그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대중적인 스포츠는 절대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 많은 스포츠잖아요. 어디 가서 말하기 좋으려고 직업을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직업을 가지는 거지. 어디 가서 말하기 좋으려고 직업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프로님이 사람은 참 착하네. 그리고 운동선수, 보통 운동하는 애들이 좀 약간 인성이 나쁘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님이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 거예요. 프로님이 기술을 배워서 뭔가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님이 기술도 공부라는 걸 해야 돼요. 기술도 일단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렇죠. 박세리급 많이 모르죠. 우리도 남자 골프 봐. 최경주 말고 모르잖아요. 여자 골프는 뭐, 박세리, 뭐, 박지은, 김미연, 그리고 이름 뭐야? 요즘에 그, 잘하고 있는 선수 이름 뭐지? 여자는 진짜 찾아보면 많거든요. 남자는 딱 한 명밖에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최경주 말고는 없어요. 최경주 한 명 캐봐야 박세리 반에 반에 반절도 안 되잖아. 그 우승한 거.
근데 현장직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간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현장직 기술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 거기에 맞는 자격증과 그 스펙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야 기술이라는 것 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님은 그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러면 님이 가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스펙과 그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폴리텍을 가가지고 기술을 이제 자격증을 따는 수밖에 없어요. 폴리텍. 그러니까 님이 정녕 이제 뭐 골프를 안 하고 이제 뭔가 배울 것 같으면 일단은 학교를 들어가야 돼요.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4년제 말고 들어가시려면 폴리텍을 들어가서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따야 돼요. 폴리텍도 님이 어떤 게 있는지 나름 찾아보고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뭐 님한테 이게 맞으니까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라고도 얘기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님이 기술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무조건 배워야지 하면서 다 배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이라고 기술로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기술로 먹고 사는 게 쉬울 것 같으면 다 기술 배우고 다 기술로 먹고 살지. 기술이 어떻게 보면 단순 생산직보다 더 힘들어요.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대우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기술 자체가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유체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장일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것도 감수해야 돼요. 막상 내가 해야지라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부모님이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부모님이라도 님한테 골프 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골프 배우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유추해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 여지껏 네가 한 건데, 해왔던 건데, 뭐, 지금 와서 관두기, 아깝지 않냐. 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네가 다른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보가 없다. 정보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뭐 내보고 제보고 어떻게 해달라고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님이 찾아보셔야 돼요. 군대 있는 동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 이제 공부해 보셔야 돼요. 군대 뭐 동기나 이런 사람도 있으면 분명히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좀 친구 먹고 하면서도 어떻게 뭔가 좀 정보를 얻거나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기술 자격증을 따려면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님이 혹시라도 기술을 배울 것 같으면 나가서 뭘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기술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내가 여기서 딱 집어서 님한테 이게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못 해.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자기한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찾아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무난하게 생각하는 게 전기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도 안 맞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전기도 있고 배관도 있고 보일러도 있고
설비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님은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정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순히 그냥 님이 어렸을 때부터 기술 배우다 이런 것보다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공으로 가다가 정말 조공합니다, 조공. 그냥 몸만 대준다고, 몸만. 노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또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술 배우려고 왔는데 막상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쓰는 거죠. 그냥 그분들 대주는 거예요. 그걸 조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조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공. 그냥 몸빵만 하는 거죠, 몸빵. 계속. 시간만 까먹고. 돈은 벌긴 하는데 뭔가 늘은 건 없고. 기술을 쉽게 잘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님이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기술이라는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보셔야 돼요. 뭐 내장 목소 타입 1의 업무도 좀 찾아보셔야 되고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도 알아보셔야 되고 유튜브 많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려면 많이 있어요. 책 같은 것도 있고 군대 있을 때 그런 거를 좀 많이 공부하고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장 목소 타일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 다방면으로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넓게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면 내장 목수 타일 말고 신경 난 쳐다도 안 봐지 이게 아니라 내장 목수나 뭐 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두루두루 봐야 돼요. 근데 막상 조공이라는 거 해보면 정말 조공 당한다니까 조공. 그냥 몸으로 대주기만 한다니까요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일단은 내가 뭘 할 건지를 군대에 생각하세요. 그냥 뭐 이미 군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 군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직 본인은 군인 신분이고 군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중요하냐면 안 다치고 몸 건강에 전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뭐 밖에 나가서 뭐 해야지 맘먹었다 군대 다쳐봐요. 재수없게 다쳐봐. 그럼 뭐 하지도 못해. 군대 생각보다 많이 다칩니다. 군대에서 허기지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발목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그런 사람들 현장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물론 군대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오고 뭐 자격증 따고 뭐 공부하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 다쳐보면 아무 쓸모 없는 거야 이게. 군대에서 특히 관절이나 허리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허리 같은 게 왜 나가냐? 뻗치 근무 많이 서고 서서 이제 근무하고 군대에서 보면 왜 군약 같은 거 싸가지고 뭐 행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허리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커 같은 거 많이 신고 이제 산악 지역 많이 가다 보니까 발목이나 이제 관절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덜 다치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맞네. 군인 직업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군대 괜찮으면 군인 직업도 나쁘지 않네. 어떻게 보면 직업 군인도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 부사관으로.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일단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아직 젊으니까 너무 이렇게 빡세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놨으면 좋겠어. 본인한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고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님은 아직 군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군생활 끝나려면 3월달 입대했으니까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도 군생활 반은 했네. 시간 남았으니까 여유 있게 보자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왜 님이 골프 배우러 가냐면 님이 골프 말고 다른 걸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준 게 없으니까. 골프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님이
뭐 다른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다른 뭐 자격증을 땄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 살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골프만 치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골프밖에 없다.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골프 말고는 다른 걸 보여준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님한테 뭐 해결책을 줄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님이 배울 수 있는 것들,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놔라. 그리고 아직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몸 건강히 안 다치고 전역하는 것을 1순위로 여겨라. 그리고 그냥 님이 사회 나오고 나서 뭔가 일반적인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고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요 세 가지.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기술을 배운다거나 하려면 그냥 배워서는 힘들기 때문에 뭐 폴리텍 같은 학교를 가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대신에 본인이 뭐가 맞을지는 충분히 본인한테 질문하고 그리고 정보도 찾으면서 내하고 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막연하고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지금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이 먹고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어린 나이 때 고민하는 게 나중에 왔을 땐 큰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프로님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몸 건강히 잘 구생활 하시고, 특별하게 아픈 것 없이 무사히 전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회에 나와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님이 아직 사회라는 걸 제대로 피부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말로만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근데 막상 사회 필드에 딱 부딪혀보면 느낀단 말이에요. 아까 뭐 타일 조공 같은 거 해보세요. 해보면 딱 느낀다. 아, 왜 붕어 형이 왜 현장 들어가기 전에 뭐 자격증이나 뭐라 따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말만 설명해보면 아직 와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고 물도 먹어보고 욕도 먹고 하잖아. 그러면, 아, 그래서 이걸 따라고 했구나. 공부를 하라고 했구나. 현장 간다고 봐도 기술 가르쳐 주는 게 아니구나. 이제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좀 있거든, 사실. 내가 피부로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이것저것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군 생활부터 열심히 하고 전역할 생각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고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군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음, 몸 건강히 잘 생활하셔가지고 제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또 들어오세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